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한 번도 잊지 못할 사건을 여러분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가볍게 들어봐 주세요. 저는 34살, 솔로 중의 솔로 김현우예요. 전문대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뒤에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7년째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라 돈도 별로 없고 이래서 보람도 크게 못 느껴요. 그래도 나름 자부심은 있죠. 특히 갑질하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하면 그럼 이들이 배달하라고 하고 당당히 말할 배짱은 있는 남자거든요. 근데 최근엔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쪽 배달을 맡게 됐어요. 뭐 솔직히 거기 갈 때마다 괜히 기가 죽어요. 고층 타워 맨션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히 부러워하곤 하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딱 띄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1401호.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달 요청이 오더니 점점 더 잦아지더라고요. 나중엔 이틀에 한 번꼴로 배달을 하게 됐는데 요청사항에 꼭 초인종을 눌러 직접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박미영이라는 여자였죠. 이분이 참 묘했어요. 남다른 미모에 세련된 태도까지 딱 봐도 상류층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배달한다고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품이 있는 사람이랄까요? 어느 날은 짐이 유난히 무거워서 그녀가 집 안까지 좀 들어와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평소엔 현관까지만 두고 가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부탁 안 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은 도와주는 아줌마도 휴가라. 고마워요. 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런 예쁜 여자가 혼자일 리는 없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혹시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이런 쓸데없는 상상도 했어요. 근데 유부녀였다니 괜히 헛된 기대를 했던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이런 정도의 가벼운 얘기들이었죠.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배달 요청 사항에 저녁 8시 이후 초인종 눌러서 직접 전달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택배가 그냥 배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은근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도 일을 다 끝내고 그녀의 집을 퇴근길에 들르는 걸로 동선을 바꿨죠. 속으론 살짝 기대하면서도 스스로 좀 웃기더라고요. 참,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늦은 시간에 요청하셨네요. 네. 남편이 출장 갔어요. 그녀가 담담히 말하더라고요. 순간, 뭐야, 근데 왜 이 시간에 배달을 시켰어?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짐을 옮기는 데 집중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더니 잠깐만요. 저 할 얘기가 있어요.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속삭이는 말이 제 상상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배달을 자주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집 와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집에 카메라랑 도청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 나가는지 누구랑 얘기하는지 전부 감시당하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더니 그래서 이렇게 배달 오는 분들과 짧게라도 대화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하지만 이런 삶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결심했어요. 집을 떠나려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싶었어요. 아니, 이게 현실인가요? 상류층이라고 해도 너무 다른 세상 얘기라 믿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이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도착음이 나더니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중후한 멋이 있고 온화해 보이는 남자라 전혀 의처증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떨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잠깐 째려보더니 부인의 팔을 낚아채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 집 안에서 저 남자 뭐야? 내가 출장 간다니까 남자를 끌어들여? 하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 그녀는 잘못했어요. 그냥 배달 오셔서 잠깐 인사만 했어요. 하며 비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와장창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한심하게도 나 같은 것보다는 저 남자가 더 낫겠지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녀의 친절했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배달원에게도 밝게 웃어주고 짐을 옮기면 고생했다고 작은 초콜릿을 건네주던 그 모습, 그리고 그녀가 수줍게 웃던 순간까지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용기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녀를 저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1401호로 달려갔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집에 있다면 정말로 때려눕혀서라도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초인종을 마구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저 택배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문을 아주 살짝 열고는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저 해볼게요. 책임져 드릴게요. 선택은 사모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는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그녀를 데려왔어요. 우리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에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옷가지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미영 씨에게 옥상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한 10분쯤 지나 밖으로 나가보니 미영 씨가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서울 밤하늘에 별이 많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녀는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하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8년 만에 외출이에요. 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파티예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근처 라운지 바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라운지 바요? 그런데 여긴 없어요. 그리고 저 그런데 갈 돈도 없어요. 했죠. 결국 저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미영 씨는 편의점에 처음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이리저리 신기하게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소주랑 맥주, 그리고 간단한 안주거리를 골랐는데 그녀가 제 손을 막으면서 우리 술은 안 사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주랑 맥주 샀어요. 하니까 그녀가 와, 그런 술도 있어요? 술은 와인이나 샴페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터져서 아, 안 되겠다. 다시 1401호로 가셔야겠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영 씨, 농담이에요. 오늘은 서민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서민주류로 갑시다. 그러자 그녀가 뚱한 표정으로 다시는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하더니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옥탑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옥탑방 평상 위에서 작은 파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고 저는 제 나름의 별 볼 일 없는 삶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파티는 평상에서 저희 작은 옥탑방까지 이어졌죠. 정말 환상적인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미영 씨가 곤히 잠들어 있고 정말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기지개를 켜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옥탑방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4명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미영아, 여기 있는 거 알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뒤로 미영 씨의 남편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문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녀의 남편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온화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불같이 화가 난 상태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너 뭐하는 놈이야? 왜 내 아내랑 같이 있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죠. 사실 시커먼 보디가드인지 깡패인지 덩치가 좋은 4명을 뒤에 세워두고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는 남편 앞에서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저라도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지금 가택 무단 침입입니다. 나가세요. 당당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손짓 한 번으로 뒤에 서 있던 덩치 2명을 시켜 저를 말 그대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 남편은 제 옥탑방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미영 씨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남자 놔두세요.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어요. 잠시 후 미영 씨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차가운 표정을 하고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여전사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새장 같은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너 따위의 소유물이 아니야. 그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덩치 큰 2남자를 가리키며 거기 둘, 그 남자 놔줘. 라고 명령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2덩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니들 어디 소속이야?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라며 단호하게 물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빠 여기로 오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영 씨는 결혼하기 전에도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 때문에 집에서 나오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자유를 얻었나 싶었지만 다시 남편의 강압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친정보다는 그래도 결혼한 집이 낫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압박에 더 이상은 참지 못했던 거죠. 미영 씨의 아버지가 저희 옥탑방에 오셨고 순간 덩치들과 남편은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고 크게 인사하더라고요. 미영 씨의 아버지는 옥상에 들어서자마자 미영 씨의 볼에 손을 올리더니 너는 출가의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미영 씨의 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을 이렇게 대합니까? 정말 좀 사는 사람들이 다를 줄 알았는데 더하네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미영 씨의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릅니다. 아니, 알겠네요. 자기 딸을 이렇게 대하는 아버지구나 라고 비꼬았죠. 그러자 미영 씨가 갑자기 용기를 내더니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느꼈던 서운함을 하나씩 꺼내놓더라고요. 그때 미영 씨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딸이 대항하는 모습이 낯선 듯 말없이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평상에 앉아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출근 안 해? 뭐 하는 거야? 라는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미영 씨를 바라보며 저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결국 덩치들과 함께 옥탑방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저는 택배 회사에서 잘렸어요. 남편이나 그 회장님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내가 떠나야 우리가 살 수 있어라는 말을 하더군요. 더 묻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나 미영 씨가 저를 찾아올까봐 이사도 안 가고 그 옥탑방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